신림백화점은 왜 758명의 피해자와 2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가? 여기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대주, 관할관청, 분양대행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대주, 관할관청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업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거내 야합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기 전후에 법률이 정착되기 전 혼란한 틈에 편승하여 범인들의 이득만 챙기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권리와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묵인한 것이 대형 피해를 양산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2의 굿모닝시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굿모닝시티 사건의 여파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주택법을 따르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수분양자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당시 건분법은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해 2004년 4월에 만들어지고 2005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대주, 관할관청은 수분양자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습니다. 시행사는 당시 모기업 및 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백화점 사업의 신속성이 필요했고 건축물의 분양 절차인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건분법 위반을 타 기관들과 모색합니다. 신탁사는 시행사의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본인들의 신탁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방관합니다.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묵인하고 방관한 대가로 초기 계약한 신탁사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만 해도 100억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시공사는 모기업과 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명목과 대여금 명목으로 약 542억 정도 지급됩니다. 부당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신탁사, 대주 또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주 채권사. 대주는 PF 자금을 승인해 줄 때에는 사업의 사업성과 조기의 PF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이자로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사업 약정서와 대출 약정서에 건분법이 적용되고 건분법에 의한 인허가를 완료했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건분법에 의한 분양신고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서에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우선조항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업의 제1우선 수익권자인 대주에게 최우선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본인들의 채권만 확보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은 건분법 적용 여부를 건분법 제정되고 건분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고하면은 건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줄 자체 판단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분양자가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수수방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분양이 60% 정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전액인 200억 원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도 마찬가지로 시행사와 결탁한 정황이 있습니다. 시행사의 지침을 받은 분양대행사는 사기 행각에 동참하였습니다. 주요 사기 행각 및 기망행위 내용은 2007년경 분양계약 당시 8개관 지상 8층에서 11층까지의 CGV 1,500석 입점 확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CGV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전면 광고에 시공사를 믿고 CN백화점을 계약했어요. 라고. 지하이층 계약자 심영석 씨라고 했는데 심영석이라는 계약자가 없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조건도 브로셔에 나온 사실과 다르고 2년간 시공사에서 전체 분양 대금의 연 11%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것도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분양 대행사 직원들을 활용하여 전국에 전화를 하여 분양 계약금만 내면 3개월 후에 1구좌당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전매를 실행하여 주겠다고 제안함은 물론 분양 마감 임박 등을 알리는 것이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망당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도 백화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부심과 입주한 후에 본인의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였고 또한 많은 노인분들은 임대를 주고 노후 생활 보장의 꿈을 그리며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공사의 부도로 투자금을 날린 계약자 몇 분은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였고 수분 양자 대다수가 신용불량이라는 멍해 속에 14년 동안 사회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었고 가족들에게는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혼한 사람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들 또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잡는 노력이 더디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승소하여 계약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게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백화점 관련 사항은 피해 계약자분들의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유튜브에 업데이트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됩니다.